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황보승이 장성우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뒤에 저희 백에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업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 방송이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네. 지금 자유일보 TV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네. 그거 열심히 이제 하고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다 하나의 그 뜻을 모아서 과거에 그런 게 있죠. 모아서 하는 그런 네. 코미디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국가가 지금 정치가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기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나라가 되고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지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냐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네. 한번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18일 윤석열 대통령 9차 변론회에서 변호인단이 중국의 정치 공작 사례를 쭉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 지난 4.15 총선에서 은평구에 은평구가 지역구시잖아요. 네. 중국인 선거 사무원이 한 명 있었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부분 이것도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또 중국이 캐나다, 대만 등 선거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정황 등을 이 변호인단이 일일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검색을 했더니 기성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유일한데 여기서 타이틀이 뭐냐면 부정선거 의혹이 키운 혐중 외교 부담만 커진다.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기자님도 중국이 각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마치 여론 조작은 인정은 하긴 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런 시각들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협의해야 될 것도 많은데 괜히 외교 부담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여론 조작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거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복합 전쟁 시대에서 그 핵심은 중국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부정에 의해서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패배했다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고 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 조작이랑 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같은 여론을 메커니즘이죠. 조장해서 그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근데- 뿐더러 네. 이것이 지금 세계 지배 전략과 맞닿아 있어서 과거에 같으면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과거에는 군사력과 식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해킹 같은 거 하고 저 국정원 그 전광판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전쟁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 밑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해킹을 쏘아 올리는 것들이 우리가 쭉 볼 수 있고 우리도 같이 대항해서 그것에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선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론을 호도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나마 이 동아일보는 여론 조작은 인정을 하는 기사를 쓴 네. 거예요. 뭐 이렇게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근데 다른 언론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이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가 거의 안 됐다는 거. 저는 이게 더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좀 위기의식이 들고요. 이 9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반발한 조대현 변호사는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신데요.
있고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면서 증거조사대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영배 대행이 이미 4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한을 놓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 변호사님이 가방을 싸들고 재판중에 나와버리셨어요. 이런 식의 이 지금 재판 진행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그리고 문 대행이 지난 4차 신문 때 결정이 이미 됐다. 시간이 끝났다. 시간이 도과했다. 그런 것을 책문권의 포기, 상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 쓰는데 네. 이것은 헌재 재판 아닙니까? 헌재 재판인데 지금 문영배 대행은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조서를 빼달라고 했는데 왜 조서를 안 빼줍니까? 이것은 증거법칙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보면은 이것을 헌재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지금 형사법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진술할 것 뿐이고 헌재에 와서 공판중심주의에서는 헌재에 와서 다시 증인들끼리 서로 맞춰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조서가 있으면 네. 그 조서가 판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이것의 상대인 변호사나 상대당에서 반대 신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근데 채택된다는 거죠.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아니 없었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것에 대해서 신문권을 줬습니까? 아니요. 안 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고 수용 불가 그리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변호사가 공판 중에 판사가 앞에 보고 있는데 변호사가 자리 이탈 못합니다. 어떻게 이탈합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잠시만요. 제가 양해를 구하면 허락해 주시면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냥 가방 싸들고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재가 정말 불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저 헌재 재판관 출신 도대한 재판관 변호사도 오죽하면 저렇게 나가겠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문형배 대행의 한참 선배 아닙니까? 이게 뭐 직전도 아니고 직전 선배 2015년도인가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계셨더라고요. 그 선배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 틀린 말씀 하시겠어요? 법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안 받아들여준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면은 그분이 가방 싸서 재판 중에 나가셔가지고 다시 복귀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아니, 도대체 뭐 이것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리인단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답정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정너. 이게 뭐죠? 답을 정해놓고 이미 끝나고 가는 건데 그렇게 의심을 하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진짜 재판관님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좀 재판하십시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서의 이 방어권을 보장해 가면서 해도 뭐에 그렇게 시간에 쫓기십니까? 왜 쫓기십니까? 무슨 뭐 조기 대선이 본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비슷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4월 18일 날 지금 문영배 소장하고 이민선 재판관인가요? 두 명이 임기 만료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저간의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유 없는 연기가 날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을 우리가 나중에 봐서 정말 강력한 어떤 국민적 어떤
항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지금 이제 20일 날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요청을 했지만, 문형배 대행께서 2시에서 3시로 시간 이제 1시간만 늦췄잖아요. 이런 식이라면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빨라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더라고요. 재판기일도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30명의 지금 관여자가 있으면 30명 다 하고 그리고 증거 채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거부했으면 이것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내란 초기에는 막 휩쓸려 가기 때문에 군인들도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막 위해서 대통령이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다 부른 것인데 현재 와서는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르면 현재 와서 1대1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한 5개월은 걸리면 한 3월, 한 5월쯤 끝나야지 정상인데 왜 3월에 끝내려고 그러는지 네. 그건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물론 뭐 국가에 대통령이 없다는 거는 좀 위기일 수 있죠. 그러려면 이제 뭐가 선결이 돼야 됩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덕수 우리 이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네. 탄핵 심판 이제 변론이 네.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그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대통령이 준하는 200명이냐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도 같이 이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아쉽지만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다시 이제 제자리 원대 복귀를 하면 사실은 이 탄핵 심판은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런 속내를 보면은 그 총리의 그 탄핵은 대통령 그 파면이냐 기각이냐 그거 판결 이후로 하려고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닙니까? 늦추고 있다가 늦추고 이제 있는 국민들이 거죠. 자꾸 지적을 하고 민주당에서 하니까. 한동훈 네. 전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이유가 뭐 특별감찰관 제도를 임명하지 않고 뭐 헌법재판관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그것은 네. 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또 통과는 150명이라고 주장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서 막 그냥 해서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수의 폭거입니다, 폭거. 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 났다고 지금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150명이 맞습니까? 200명. 당연히 200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당연히 권한 대행이니까 그 국무총리는 다시 직무 복귀합니다. 네. 하는데 헌재에서 재판을 빨리 해줘야죠. 지금 53일이 지났죠. 네. 근데 아직까지 안 하고 이제 그냥 하는 신용만 내는 거죠. 그러면 기일 한 번 잡고 다음에 20일 있다가 한 번 잡으면 헌재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헌재에서 보여주의식으로 기일을 잡고 우리 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그러면 그리고 기각되거나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 권한대행이 일을 못함으로써 트럼프의 미국과 외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골로 가게. 네. 골로 간다는 거 아십니까? 네, 네. 망하게. 들어왔습니다. 망하게. 충청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충청도에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건데, 나라를 그또 망조라는 말 알죠? 망조. 예. 망조. 그렇게 지금 끌고 가는 세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인재 의원이 헌재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뭐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네. 지금 그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탄핵 재판이 뭔가 불공정하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국민적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인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 어떤 자리에서 뭐 연설을 하든가 그럴 때 상당히 강한 토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가 뭐냐?
계몽주의자들, 몽테스케 루소, 뭐 장자크 루소, 그리고 로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천부 인권 사상에서 인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수결에 올리고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이랑 소수의 야당 의원들이 해서 탄핵몰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몰이의 희생으로 만들고 그것은 국민의 뜻과 배척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정의로운 결단, 국민적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권 재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권 재민. 그런 걸 봤을 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인재 의원도 정말 원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대선도 그렇죠. 출마하고 뭐 몇 선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의 뜻대로 헌재가 정의로운 결단은 것은 뭘까요? 대통령 탄핵을 각하나 기각을 기각해라. 시켜야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9명에서 60%는 6명이지 않습니까? 6명까지 뒀기 때문에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명까지 찬성하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 원로로서 본인의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되었지만 검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영장을 또 청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3번 반려가 됐나요? 예, 3번이 반려가 됐나요? 3세판이에요. 네. 경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죄목이 아주 막 거창합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라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라 조사하고 아무런 체포영장이라든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퇴해버렸잖아요. 사퇴하고 근데 대통령에서 경호법에 따라서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 충성을 하고 있는데 법대로 경호법에 따라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성하고 있는데 왜 경찰은 이 충성하고 있는 자기 법에 지킨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왜 업무방해합니까? 업무방해로 이런 사람들은 네. 업무방해로 다시 역으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뭐 많이 주장도 합니다. 정치인들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래서 이 혐의가 지난달 3일이죠. 인도에서 네, 1차 체포영장 집행. 예, 그때 예. 이제 관저에 저도 뭐 새벽에 4시에도 가고 그래서 했는데 관저 앞에서 그때 뭐 차벽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 관저는 경호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누가 들어오면 이것도 뚫리면 이분들이 직무유기고 네. 1월 15일 날도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막았고 그리고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를 했다. 근데 삭제를 하지 않았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은 네. 용산의 비화폰은 3일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네. 그렇게 그걸 삭제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혐의를. 네. 그래서 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면 훨씬 죄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명 이상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검찰은 2번 기각하고 반려를 거부하고 3번째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왜 기각한 이유? 직권남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경호법에 보면 네. 직권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상 출석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 있습니까?
그 처음에 불렀을 때 안 왔다고 지금 하는데 그때도 자기가 지금 업무 때문에 그렇죠. 추후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공문을 그렇죠. 보냈다.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뭐 부를 때 제가다가 안 왔다고 지금 이제 뭐 도주 위험이니 증거인멸 가능성이니 이런 걸 그러니까요. 제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3번 안 하니까 우리가 3, 4판. 근데 너무 어떻게 세 번을- 3번씩이나 합니까? 그러게요. 자신들의 그 법 적용 지식이라든가 수사력 이런 걸 좀 탓해야 될 것이고 3번 기각당하면 이걸 주도한 그 경찰 담당 수사관들은 이거에 대해 또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나중에 이제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네, 좋아요. 네, 구독. 실시간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저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박지원 의원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이분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특히 박지원 의원 또 무속과 김건희 여사 또 연결을 지었어요. 예. 해도 너무한 거다. 저런 게 정치가 아닌데 김건희 가장 약한 고리라고 애초부터 맞습니다. 영빈을 건드는 것이 가장 약한 고리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경박스럽게 무슨 성대모사도 아닌 것이 오빠 계엄해야 돼 이런 식의 목소리 재연까지 하면서 박지원 의원님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근데 방송에 나가서 근거 없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할 거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동안 과거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했겠지만 더 너무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특검 계속 처리하려고 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주술과 연결되고 어떻게 아무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 무슨 계엄을 사주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러면 미국처럼 미국에는 언제 권력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가족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못 갑니다. 네. 하루도 못 가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고 전직 국정원장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 속속도 잘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용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합당한 조치를 네.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계기로 박지원 의원님 얼굴을 더 이상 공중파에서나 국회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김건희 여사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비상시국에 그걸 의논하면 분명히 의논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렸을 거다 생각을 하고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비상계엄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고 자꾸 이게 무속하고 또 연결 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진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경찰에서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나요? 검찰에서 네, 하나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하죠. 하겠죠. 네. 좀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김건희 구판을 보도한 유튜버를 중대범죄로 고발을 했어요. 또 이 광주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디페이크 기술로 이렇게 합성해서 편집해가지고 배포한 2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참 저질스러운 분들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성희롱적인 네. 그리고 명예훼손이고 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런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얼굴만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그거 전시회도 하고 했잖아요. 표창원 의원이었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정말 저질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것은 싹 또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자기들한테 싹 빠지고 네. 지우는 데는 또 일각에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뭐 국민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그걸 이제 소개 목적으로 삼는 거겠죠. 이런 분들 이번 기회에 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유튜브라는 매체가 순기능도 있지만 요새 뭐 공중파에서 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뭐 보수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또 메이저 언론에서 편집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 이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네. 유튜브 식당에서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아, TV 안 보고요? TV 안 봐요. 네. TV는 뭐 그냥 안 보고 본인 유튜브만 열심히 보고 있고 아니면 네. 이어폰 끼고 열심히 듣고 있고 식사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언론은 이제 어차피 유튜브한테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라든가 관계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트랜스퍼될 변형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매체를 악용해서 나쁘게 이용하는 그렇죠. 사람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자유일보 TV는 좋습니까? 저희는 뭐 진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일까요? 민주당이 또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게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악범이기 때문에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자기들은 조기 대선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표 같은 이제 뭐 소위 말해 조기 대선을 하면은 자기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핵심 인물들이죠. 이런 분들을 자꾸 결부시켜서 뭔가를 흘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훈, 홍준표 대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공격하면서 자기 주자들까지 쉽게 먹으면 체하죠. 날로 먹으면 배탈 나죠. 배탈 나죠. 배탈 나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급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탄핵이 기각되겠다. 그렇게 되면 탄핵 기각 이후에 우리가 뭘로 공격을 할까? 또 탄핵 이전, 계엄 이전으로 가서 보면은 명태균 거를 끌어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끌어내오는데 명태균 씨 건 지금 보면은 2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다 복기록입니다. 복기록인 것은 명태균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술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주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다급해서 이거라도 국민을 선동해서 글로 가려고는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을 여기 지금 엮여 있다고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대선 후보가 못 되게 방해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박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런데 탄핵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좀 이렇게 친한 게 일부가 이렇게 비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뭐 통과시키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친한계들도 특검법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이 다 와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것을 특검이 계속 떠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국민의힘 안 돼. 민주당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돼도 어차피 제2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득을 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민주당 좀
지금 대한민국이 저기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바뀌면서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에도 관세 25% 네. 부과하겠다. 오늘도 뭐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으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뭐 경제 사정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꾸만 정치적으로 오로지 자기들이 정권 잡겠다는 그 욕심 하나로 대통령을 흔들고 국민의 힘을 흔들고 뭐 조기 대선 지금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심지어는 조기 대선 후보자들까지 진짜 싹을 말리려고 이렇게 계속 뭐 명태균 특검법 국민들이 정말 식상합니다.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 자꾸 정치적으로 뭐 본인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무슨 뭐 의혹만 이렇게 다수라는 이유로 제기하는 행태 좀 이제 좀 각성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국민이 각성하면 이런 나라의 엉망진창 말 이제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가 삼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 그 이건희 회장이 정치 사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류? 지금 그러면 삼류였어요. 오류로 할까요? 네, 네. 정치 오류? 네. 네, 하여튼 좋은 방송을 통해서 정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